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 1월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둘러싸고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를 오래 다뤄온 전직 미국 관리들이 내다봤습니다. 반면 인권은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바이든 정부가 기탄 없이 이 문제를 비판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 집권 여당 주도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신임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needs to focus on what to do about North Korea, how to set up the negotiations, and, what's a realistic plan ahead. So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allow what could be a disagreement with South Korea to dominate their deliberations about the North Korean issue.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일어난 일이기에 주요 마찰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전단은 물론 USB 등 물품에 외부 정보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최근 미국과 영국 의회,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는 그러나 21일 VOA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국의 국내 문제로 미국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 I don't actually think so. I think it is not so much our business. I think it is Seoul's business. I don't see this as a subject in which the United States congressmen or senators ought to be involving themselves.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닌 남북관계의 문제이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인권이 미국의 핵심 가치이며 바이든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기탄 없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law that's pass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 some ways inhibits or prevents or penalizes people from speaking abou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in regards to the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I think that's the reaction you're going to ge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ts representatives. And I believe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be equally outspoken about this issue.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미 의회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지적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 의회가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가 116대 정기회기를 마치고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됐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0건은 연내 처리되지 못한 채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등 20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정기회기 중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기회기를 종료한 상원과 하원은 임시회기를 통해 합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과 예산안을 끝으로 116대 회기를 공식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ll be moving forward with historic pandemic relief and full-year funding legislation for the federal government as well, and I hope we can do this as promptly as possible.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미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과 코로나 사태에 쏠리면서 결국 폐기 상황에 놓인 한반도 관련 안건 중 하나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 촉구 관련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만 남기고 있었지만 결국 상원에선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지난해 초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안도 총 52명의 의원들이 지지에 서명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넘어선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해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될 예정입니다. 칸나 의원은 VOA에 내년 초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이 결의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올해 상원 선거에서 낙선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 가드너 의원과 상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간사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미한동맹 강화 법안,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등도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지난 2년간의 116대 회기 중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31건으로 이 중 의결된 안건은 전체의 35%인 11건입니다. 특히 지난해 의회는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원비어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상원 결의가 올해 중순 코로나 사태 속 채택됐고 하원은 정기 회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중순 두 건의 미한동맹 강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자동 폐기된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다음 회기 다시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이 18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정 개정안을 담은 연방관보 문건을 공개하면서 북한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현금화로 전환이 가능한 가상화폐 혹은 전자자산을 주고받는 수신자에 대해 발신자의 이름은 물론 계정 정보와 주소 등을 확인해 이를 금융범죄 단속반에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지갑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10,000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생기며 가상화폐 지갑을 통한 거래는 $3,000부터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이번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 정권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를 계속 회피하기 위해 전 세계 가상화폐 업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새 규정은 23일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해당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4일까지 받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에서 악명 높은 구금시설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11호 수용소를 위성사진으로 처음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평안남도 증산군에 위치한 11호 수용소는 14개의 광범위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수감자들은 벌목과 광산은 물론 농업과 축산, 소금 생산 등의 강제노동에 장기간 투입돼 혹사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영양실조와 당국의 잔인한 처우 때문에 11호 수용소는 다른 수감시설이나 수용소보다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2000년대 초반에는 해마다 최대 2,000명이 사망하거나 처형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증산교화소 혹은 증산노동단련대로 불리는 이 수용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 정권은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내년 방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3,422억엔, 미화로 517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일본 내각은 21일 가기에서 내년 방위비 예산안을 5% 증액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내년 1월에 개원하는 국회가 이를 승인하면 9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게 된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우주와 사이버 분야, 미사일 능력 확대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으며 육상자위대가 운영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연장해 적성국의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약 3억 2천만 달러를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앞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도탄 사정거리를 늘려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이는 일본 열도만을 수비하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